성악지교를 수강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윤진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성악지교의 제2편 수기를 계속 공부하고 있죠. 오늘은 수기 9편째가 되겠는데 오늘 할 거는 이제 보덕, 사람을 통하여 자신의 덕을 키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보가 보충하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보덕하면은 이 덕을 보충함 이런 뜻입니다. 덕을 보충해요. 덕을 어떻게 보충할 수 있을까요? 훌륭한 사람,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훌륭한 사람. 보통 이제 현인을 통해서 그 자신의 부족한 덕을 보충한다 이런 뜻이죠. 아시다시피 지금 성악지교는 그 제왕학이잖아요. 임금이 어떻게 잘 이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는가 하는 데 있어서 그 방법론을 지금 율곡이 임금한테 계속 바치고 있는 것이죠. 임금은 주변에 덕이 있는 사람들을 많이 포진시켜놔야 자기가 통치를 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율곡은 하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처음 이 성악지교 시작이 항상 율곡이 먼저 이야기하죠. 신이 살피건대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이 살피건대 천자로부터 보통 사람에 이르기까지, 이거 이제 대학에 나오는 말이죠. 벗을 사귀어서 덕을 이루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천자부터 보통 사람들까지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벗을 사귀어서 사귀면서 이제 그 사람과의 관계를 주고받죠. 그러면서 이제 좋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은 좋은 영향을 받고 나쁜 사람이 옆에 있으면 나쁜 영향을 받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덕이 많은 사람이 옆에 있어야 그 사람들한테 많은 좋은 감화를 받기 때문에 이 덕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좋은 사람이 옆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자가 말한 벗으로서 인을 돕는다 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다스리는 동목들은 앞에서 잘 갖추어서 말했으므로 덕을 보좌함으로써 그 다음을 이어 바른 선비를 가까이 하고 충고를 쫓아 잘못을 고친다는 뜻을 논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이 살피건대 첫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신이 살피건대 하면서 이제 쭉 이야기한다 그랬죠. 신이 살피건대 그 천자부터 보통 사람들은 모두 친구를 만나면서 이제 덕을 주고받는데, 이 증자가 말한 그게 바로 이제 벗으로서 인을 삼는다라는 게 바로 그런 뜻이었다라면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항상 그렇지만 여러 가지 덕목을 가지고 이야기하죠. 첫 번째 이제 바른 선비를 가까이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이 간언하는 것을 따를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잘못을 고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 등등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바른 선비를 가까이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친구 얘기를 먼저 해요. 친구. 아까도 얘기했지만 좋은 친구가 옆에 있어야 좋은 영향력을 받고, 좋지 않은 친구가 옆에 있으면은 또 좋지 않은 영향력을 받는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논어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로운 친구가 셋이 있고 해로운 친구가 셋이 있다. 이로운 친구, 해로운 친구. 이로운 친구, 그 다음에 해로운 친구. 각각 셋이 있는데, 이로운 친구는 어떤 사람이 이로운 친구인가? 첫 번째, 고든 친구. 두 번째, 성실한 친구. 세 번째, 견문이 많은 친구.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이제 아주 곱고 신실하고 성실하고 또 식견이 많고 이런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은 많은 도움을 받는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로운 사람들이죠. 근데 반대로 또 해로운 사람도 있습니다. 해로운 친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첫 번째, 편벽된 친구. 두 번째, 아첨을 잘하는 친구. 세 번째, 말만 잘하는 친구. 이런 사람들은 해롭다라고 얘기해요. 이건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주변에 어떤 사람이
아주 뭐랄까 자기 나름대로의 그 어떤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좀 불편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주 아첨 잘하고 그 사람들이 기분 좋게만 얘기해 주는 사람들. 그러니까 잘못한 거는 이야기하지 않고 잘한 것만 이야기하는 거. 이 뒷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할 것이지만, 이 아첨 잘하는 사람, 이런 게 간신의 대표적인 전형이죠. 그리고 아첨 잘하는 사람과 말 잘하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과 아첨 잘하는 사람은 조금 틀려요. 아첨은 네가 잘했건 잘못된 거, 네가 맞아, 네가 옳아, 뭐 너 최고야, 막 이런 사람들이 아첨을 잘하는 사람이죠. 그런 거면 말 잘하는 사람들은 정말 재밌어요. 말 잘하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재미는 있지만 별로 도움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주자가 이야기하기를, 그 친구가 고두면, 아까 얘기했죠, 고든 친구, 성실한 친구, 그 식견이 넓은 친구, 이렇게 그 친구가 고두면 자기 잘못을 듣게 되고, 친구가 신실하면 성실한 대로 나아가게 되고, 그리고 친구가 견문이 밝으면 밝은 대로 나아가게 된다. 뭐 이런 사람들은 옆에 있으면 진짜 좋습니다. 그런가 하면 편벽되고 잘 보이려고 하고 아주 그냥 말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옆에 있으면 어때요? 별로 좋을 게 없습니다. 근데 이게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신화도 마찬가지예요. 신화가 어떤 신화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임금이 달라지잖아요. 이렇게 조금 곧고 식견이 많고 또 성실하고 이런 신하들이 옆에 있으면은 임금이 그 사람들의 감화를 많이 받죠. 그래가지고 자기도 같이 이제 반듯하고 곱고 성실하게 살지만, 이 너 잘났어, 너 잘했어, 막 이렇게 아첨 잘하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은 임금은 자기가 진짜 잘하는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신하가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임금이 성군이 될 수도 있고 암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하가 바르면은 임금이 바르게 되고, 신하가 아첨하고 이 뭐랄까 뭐 바르지 못하면은 당연히 임금도 그 제대로 될 수가 없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옛날부터 소인이 임금의 덕을 무너뜨리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느냐. 임금한테 정말 대단하십니다, 성인이십니다, 성군이십니다, 막 이런 식으로 아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왕은 주변에서 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진짜 그런 줄 압니다. 그래가지고 소인이 임금을 홀릴 때는 반드시 그로 하여금 헛된 것에 젖어들어서 거만하게 만들고 스스로 성인이라 여기게 만들어서, 여기 그런 얘기, 그 옛날에 로마 황제 중에도 그런 사람들 있죠. 자기가 신이라고 착각해가지고 막 그냥 로마 불태우고 그랬던 이 아주 폭군들 있죠. 이 사람들이 막 옆에서 정말 대단하십니다, 폐하는 뭐 신과 버금가십니다, 막 이딴 식으로 소리 얘기하면은 그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뭐 임금도 한 일개의 사람이죠. 사람인데 사람한테 막 신과 가깝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처음에는 아이 뭐 그래, 그러다가 한 사람이 얘기하고 두 사람이 얘기하고 10사람이 얘기하고 진짜 그런가? 이렇게 됩니다. 그 얘기에 대해서도 또 조금 나와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 임금이 다른 사람들은 자기만 못하다고 여기고 자기 말을 아무도 어기지 못하게 만들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정말 독재자가 되는 거죠. 자기 혼자 옳고 다른 사람들은 틀리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국에 접어드는 것이죠. 그거를 지금 율곡은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전하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친구가 고두면 자기 잘못을 듣게 되고, 친구가 성실하면 같이 신실한 대로 나아가고, 견문이 넓으면 이제 밝은 대로 나아간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신하가 바르면 임금도 바르게 되고, 신하가 아첨하면 임금은 스스로 자기가 성인인 줄 착각하고, 임금의 덕이 그러면서 이제 그 임금의 덕도 오직 신하에 달려 있는 것이고 임금의 부덕도 오직 신하에 달려 있는 것이다. 이게 서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자성, 스스로 성인이라고, 자성은 스스로 성인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임금들이 자기가 스스로 성인이라고 여기게 되면은 그 나라 망하기 십상입니다. 그리고 소인은 역시 그 소인이 임금이 홀릴 때는 반드시 그러하여금 헛된 것에 마음이 들어 젖어들어 거만하게 스스로 성인이라 여기게 만드니,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은 자기만 못하다고 하고 자기 말은 아무도 어기지 못하겠네. 아무도.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계속 얘기를 하자면 여기선 지금 제가 그 PPT는 안 만들었는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 얘기에 나오는 말인데, 종축에는 사당이 있고 삼공은 조정이 있고 삼로는 학교에 있다. 왕이 앞에는 무당이 있고 뒤에는 사관이 있고 점쟁이 눈먼 악사가 모두 좌우에 있다. 왕은 중심에 있어야 하는 것이 중심에 있어 하는 것이 없이 지극히 다른 것이다. 요 이제 그 얘기에 나오는 말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 보면은요. 특히 그 처음에 시작이 왕 앞에 무당이 있다. 무슨 말, 이 말이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근데 무당은 사실은 옛날에 그 제사를 맡아서 하는 그 어쨌든 그 신탁을 받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 신탁을 받아서 왕한테 고하고 그랬는데 그 무당이 사실은 잘못 전해져서 이제 간사한 말로 사람을 혹세무민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나쁘게 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관은 역시 이제 기록을 맡은 사람으로서 이제 사망오제의 일을 사망오제 아시나? 뭐 어쨌든 사망오제 있습니다. 나중에 그걸 지금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옛날에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그런 걸 왕한테 고하고 점치는 일을 맡은 사람은 길흉을 왕한테 고하고, 그리고 이제 그 노래와 시로서 그 고몽의 눈먼 악사 뭐 임금할 때 그 밥 먹을 때도 옛날에는 쫙 그 이 악기 연주하고 그랬다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노래와 시로서 왕한테 고한다. 옛날 얘기예요. 이제 쭉 그런 거 얘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경 얘기가 나는데 이게 이제 시경이에요. 의지할 것도 있고 도움이 될 것도 있으며 효도함이 있고 덕이 있어서 그로 인도하여 그것으로 하여 도우면 활악한 군자를 사방에서 법으로 삼으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시경에서 말하기를 의지할 것도 있고 도움이 될 것도 있고 효도함이 있어서 덕이 있어서 그것으로 인도하여 그것을 도우며 활악한 군자를 사방에서 법으로 삼으리라. 이거는요. 이 임금이 그러니까 현자가 그 스스로를 얻어서 이렇게 돕기를 이와 같이 하면은 날로 덕이 사방에서 그 퍼져서 본받을 만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현자의 행실은 사실은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반드시 효가 있고 덕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도대체 무엇인가? 그 여기 있죠. 효가 있고 덕이 있다. 덕이 있고 효가 있다. 그거는 임금이 항상 자상하고 독실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선의 실마리를 일으키고 덕성을 함양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조급한 것을 누르고 바르지 못한 것을 사라지게 하고, 그래서 날마다 고치고 달마다 변하면 이것이 바뀌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또 맹자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그 현자의 행실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반드시 효가 있고 덕이 있어요. 이것은 무엇 때문인가? 임금은 자상하고 독실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 선의 실마리를 일으키고 덕성을 하면 선, 그다음에 덕성, 덕이 중요하죠. 임금은 덕이 있어야 됩니다. 덕성을 함양하여 조급한 것을 누르고 바르지 못한 것을 사라지게 해서 날마다 고치고 달마다 변화해 가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 얘기하자면, 그리고 이제 그 맹자 얘기가 또 나오는데, 임금이 어질면 어질지 않은 사람이 없고 임금이 의로우면 의롭지 않은 사람이 없고 임금이 바르면 바르지 않은 사람이 없으니 한 번 임금을 바로잡으면 나라가 안정된다.
여기 보면 임금이 어질면 모든 사람들이 다 어지러요. 임금이 어질면, 임금이 의로면 역시 밑에 사람들 다 의롭습니다. 그리고 임금이 반듯해요. 바르면 아랫 사람들 다 바르니 임금이 한번 바로잡으면 나라가 안정된다. 이게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바로 이 얘기죠. 위에서 임금이 어질고 의롭고 반듯하면 아랫 사람들도 역시 따라서 어질지 않을 수 없고 의롭지 않을 수 없고 반듯하지 않을 수 없다. 라는 걸 이제 우리 맹자 선생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바로 이제 그 임금이 해야 될 기본적인 덕목 중에 하나죠. 그거를 지금 율곡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임금이 온 세상이 잘 다스려지는가 어지러운가 이것은 임금이 어진가 아니면 어질지 못한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우리도 무엇을 하더라도 그 윗사람 소위 말하는 그 리더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아랫사람도 좌지우지됩니다. 그 리더가 정말 그 반듯하고 의롭고 어질고 이러면은 그 밑에 사람이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리더라는 사람들이 조금 문제가 있으면은 아랫사람도 뭐 지멋대로 하죠. 그런 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당연한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안 지켜진다는 게 바로 문제입니다. 가만히 보면은요, 이 율곡 선생님 하시는 말씀은 너무 상식적인 얘기예요. 다 당연한 얘기인데 그게 그때 당시도 잘 안 지켜졌었나 봐요. 이게 500년 전에 쓰여진 책인데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 보면은 참 씁쓸하기도 합니다. 네. 어쨌든 그리고 이제 이 임금의 마음을 기르는 데는 군자가 선으로서 기르면 지혜롭게 되고 소인이 악으로서 기르면 어리석게 된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임금의 마음은 이 선으로 기르느냐 악으로 기르느냐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현인들은 여기 너무 슬픈 얘기가 나요. 이 군자, 현인 이런 사람들은 소원해지기가 쉽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렇게 군자라는 사람들, 현인이라는 사람들 왜 소원해지기가 쉬울까요? 이런 분들은 소위 말하는 쓴소리를 잘합니다. 옳고 그름에 대해서 시시콜콜 따지면서 아니되옵니다 전하 이렇게 하시옵소서 저렇게 하시옵소서 하나하나 말은즉슨 옳지만 하기 싫은 어려운 그런 얘기들을 하시죠. 현인들. 그러니까 임금 아까 뭐랬어요? 임금도 사실 사람인데 자기 잘못하는 거 자꾸 지적하면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면 듣기 싫어요. 옳은 줄 알지만 듣기 싫어요. 반대로 소외는 악으로서 사람을 어리석게 만드는데 내가 잘하건 잘못한 건 무조건 내 말이 옳아. 네 말이 옳아. 맞아.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임금을 갖다가 어리석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악 시비로 구별 못하는 거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한 거를 합리화시키고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사람을 어떻게 그 임금을 갖다가 어리석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보면은 맨날 자기 잘못한 거 지적하는 사람보다 괜찮아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자기를 막 다독여주고 좋아해주는 척하는 사람과 좋아해주는 척하는 걸 모릅니다. 사실 좋아하는 줄 알죠. 그런 사람과 가까워지기가 쉽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슬프지만 이게 그 다음 말이 바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부터 다스려지는 날이 항상 적고 어지러운 리가 아니라 날이 항상 많은 것이 이 때문이다. 이게 임금이 참
임금도 사람인데 사실 이 사람 뭐 이 사람한테 계속 잘한 것만 잘한 것도 아니 잘못한 것만 이야기하고 잘한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뭐 이야기 안 하고 왜 그러느냐 이 사람 더 잘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임금 잘하라고 우리가 막 이 대통령한테도 막 얘기하는 게 대통령한테 잘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잘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없고 잘못하는 것만 자꾸 얘기하고 그러면은 잘못하는 얘기 듣기 싫으니까 잘하는 얘기 하는 사람하고만 놀게 되는데 그게 바로 소인입니다. 소인. 그리고 자기한테 잘못하는 거 계속 얘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진정한 군자의 현인인데 우리는 그런 거를 사실 알면서도 너무 힘들어요. 그거 받아들이기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율곡도 그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주변에 친구들 있지만 친구들이 나한테 뭐 좋은 소리하고 아 괜찮아 잘했어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얘기해주면 기분 좋죠. 근데 내가 잘못한 거 너 그건 좀 잘못한 것 같아 그건 아닌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사람한테 얘기하기가 싫어요. 근데 그렇게 너 잘못한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해주는 친구가 사실은 정말 좋은 친구인데 우리는 그거를 간과하기 쉽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간언을 따르는 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좋은 선비를 가까이 하기는 참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좋은 선비들이 하는 얘기는 항상 입에 쓰거든요. 좋은 약은 입에 쓰다 라는 말이 있죠. 입에 쓴 약을 먹기 싫죠. 달달한 사탕이 좋지. 근데 달달한 사탕은 내 몸을 상하게 하고 입에 쓴 약은 내 몸을 좋게 하지만 알면서도 그것을 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게 우리의 보통 사람들입니다. 임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임금은 그러면 안 되죠. 임금은 보통 사람과 똑같이 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보통 사람들을 거느리고 살아야 되니까. 이런 사람들은 진짜 그래서 이제 그 제왕학이 필요한 거죠. 제왕학.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율곡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간언을 따를 것. 간언을 따를 것 해서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그 현자들이 그 충신들 혹은 그 군자들이 어려운 얘기들을 계속 하는데 임금은 사실 따르기 싫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군이 되기 위해서. 우리 지금 이건 성악지묘죠. 그래서 여기 지금 택산 함께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산 위에 못이 있는 것이 함께이다. 군자는 이것을 본받아 겸허히 함으로써 남을 받아들인다. 이 지금 산상유택함이라 군자 이하여 허수인이라. 처수인, 예. 허수인 죄송합니다. 허수인. 그래서 산 위에 못이 있다. 이것이 바로 함께인데 군자는 그것을 본받아서 겸허히 그것을 받아들인다. 그래서 이 주역 택산 함께 상사에 나오는 말인데 항상 그렇지만 율곡은 자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옛날 고대 그 사서 오경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자기 논리를 가지고 그 고전을 가지고 자기 논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 택산함 여기서 이 함께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군자는 산과 못의 기운이 통하는 모습을 보고 그 마음을 겸허하게 남의 것을 받아들인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겸허하게 한다는 것은 이 나라는 생각이 없는 것이죠. 마음을 겸허하게 하는 건 뭐예요? 나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사로운 나의 주장도 없고 다른 사람들을 잘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감동하여 서로 통하지 않음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리께에 대해서도 나오는데 이 과감하게 실행함은 곧더라도 위태롭다. 이게 그 주역 리께 그 구호에 나오는 말이에요. 쾌리 정음에 려라. 이건 또 왜 이런 얘기를 왜 하나? 이 쾌는 아까 쾌는
강력하게 결단하는 것이고, 구호는 양의 구슬. 이게 지금 구호거든요. 입계 구호요. 구호는 강력하게 굳셈으로써 지극히 존귀한 자리에 있는 것이다. 그 강력함만 믿고 행하는 것이니 이와 같으면 바르게 될 수 있지만 바르게 될 수 있다. 하지만 좀 위태롭긴 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왕이 이게 너무 이렇게 뭐랄까 옛날에 서민이 천하의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 그 밝음은 천하에 다 비출 수 있고 강함은 모든 일을 다 결단할 수 있고 그러니까 지위와 권세로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하의 은혜를 다 받아들이지 않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강력한 위치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천하 사람들이 하는 말을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이 성군의 조건 중에 하나죠. 그래서 선왕은 그래서 이제 또 계속 얘기를 하는데 말이 거슬리더라도 반드시 그 이유를 도에서 찾고 왜 이렇게 도에서 구하고 어떤 말이 너의 뜻이 맞지 않다는 그 이유가 도가 아닌 것에서 구하보라. 지금 이 왕은 항상 도를 구해야 되죠. 그래서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초인들이 하는 얘기랑 현인이 하는 얘기랑 차이가 있죠. 현자들은 항상 듣기 싫은 얘기를 하고 초인들은 항상 듣기 좋은 얘기를 하는데 듣기 싫은 얘기를 했을 때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이거를 한번 도를 중심으로 생각해 보는 거. 이 말이 옳고 그른가? 그리고 또 내가 듣기 좋은 얘기를 해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게끔 좋은 얘기 하지만 그것이 이게 진짜 도인가 아닌가 이런 거를 항상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말씀이죠, 사실은 뭐. 그래서 보면은 곱고 바른 말은 사람이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부드럽고 순종하는 말은 따르기 쉽다. 그래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왜 그런가? 반드시 도에서 구해보아야 되고 마음이 거슬린다고 해서 대뜸 거절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반대로 따르기 쉬운 것은 이게 과연 도에 맞나 안 맞나? 그 역시 도에서 구해보아야 되고 뜻이 맞는다고 해서 대뜸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사실은 이 임금의 자리라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옳고 그름 시시비비를 따질 줄 알아야 되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 주자가 얘기하기를 정치의 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의 도리는 별다른 이론이 없다. 만일 임금으로 하여금 겸손하고 검소하며 선을 좋아하게 하여 어떤 말이 마음에 거슬리면 반드시 그 이유를 도에서 찾았고 어떤 말이 비유에 맞으면 그 이유가 도에 아닌 것에서 구해보게 할 것 같으면 어찌 다스릴 수 없겠는가 하면서 이제 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에 대해서 도에 맞는가 안 맞는가. 그리고 신하의 말이 입에 사실은 쓰지 않으면은 이거는 별로 좋은 거 아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미스터 쓴소리라는 말 요즘도 하죠. 그 쓴소리를 많이 하는 사람이 듣기는 싫지만 정말 바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한테 쓴소리 많이 하는 사람을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한테 듣기 싫은 소리 하는 사람은 그냥 안 보고 말죠. 근데 보통 사람은 안 봐도 됩니다. 보통 사람은 안 봐도 돼요. 하지만 임금은 안 보면 안 됩니다. 이 임금의 자리가 그렇게 호락호락하고 만만한 자리가 아니에요. 내가 좋건 싫건 다 받아들이고 이게 맞는지 틀린지 도에서 구해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리고 여기 또 먹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먹줄에 딱 먹줄이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옛날에 이제 그 목수가 그 나무 자를 때 먹줄 딱 대고 이게 먹줄을 딱 대야 반듯하게 잘라지죠. 그게 그 임금한테 그런 어떤 간언을 하는 반듯함 이런 것들을 잘 받아들일 수 있어야 성군이 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 계속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잘못을 고치는 거에 대하여 이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임금이 이제 그 자기 덕을 킴에 있어서 그 주변에 훌륭한 선비를 옆에 계속 두어야 되고 그 훌륭한 선비가 하는 간언을 잘 들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그 말만 들으면 안 됩니다. 말 듣고 자기 행실을 고쳐야 돼요. 그 간언 이 임금한테 좋은 얘기를 하면은 아 그렇군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진짜로 아 이 행동이 고쳐져야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또 이제 그 주역의 입괴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율곡 선생은 주역을 참 좋아하셨나 봐요. 보면은 주역을 들어가지고 모든 인간이 아니라 임금의 행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 풍래이, 군자이, 선견 즉 천하고 유과 즉 개라. 이게 바람과 우레는 입괴이다. 바람과 우레, 풍래, 바람과 우레. 풍래는 입괴인데 입괴요. 군자는 이것을 본마다 선견 즉 천하고 선을 보면은 바로 실천하고 유과 즉 개라. 잘못이 있으면 바로 고쳐야 된다. 이게 임금은 선을 보면은 바로 실천하고 잘못이 있으면은 바로 고치고 이게 사실 뭐 임금한테만 해당되는 말은 아닙니다. 임금한테만 해당되는 말은 아니긴 하지만 그 모든 사람들한테 다 해당되는 말이지만 임금은 특별히 빨리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한테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잘하건 잘못하건 남한테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다. 그러면은 뭐 그거에 대해서 뭐 그러든지 말든지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근데 내가 잘못하고 잘하는 거가 이 어떤 사람의 생사에 달렸다. 그러면은요, 이거 진짜 그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죠. 나는 아무 생각 없이 툭 내던진 말이었는데 그 말로 인하여 그 사람이 생명을 잃어요.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 중국 옛날 그 황제 그 드라마 나는 중국 드라마 좀 잘 보는데 보면은 아무 생각 없이 내던진 말에 이게 이상하게 엮여가지고 그냥 죽어버리는 그런 것들 보면 진짜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죠. 특히 황제는 마찬가지. 황제 같은 경우는 죽여라 살려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정말 말을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좋은 일이 있으면 빨리 본받아서 행동해야 되고 나쁜 일이 있으면 빨리 고쳐야 되고 이런 거를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바람이 왜냐하면은 이제 이 풍래, 우레 같은 경우죠. 그 임금은 그래서 바람이 맹렬하면 우레가 빠르고 우레가 격렬하면 바람이 노한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서로 보태주는 것인데 군자는 바람과 우레가 서로 보태는 모습을 보고 자기에게도 보탬이 되는 것을 구한다. 그래서 선을 보고 옮겨 실천할 수 있다면 선을 가질 수 있고 잘못이 있을지라도 능히 고칠 수 있으면 잘못이 없어지는 것이니 사람에게 보탬이 되는 것으로서 이보다 큰 것이 없다. 그러니까 잘못이 있으면 빨리 고치면 되는 거예요. 누구나 뭐 완벽한 사람은 없죠. 근데 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잘못이 있으면 빨리 고쳐야 되는데 잘못하는 줄 알면서도 안 고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바로 잘못이라는 것이. 그게 바로 큰 잘못입니다. 내가 잘못한지 모르고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잘못한지 알면서도 잘못하는 거는 그거는 용서가 안 돼요. 그리고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잘못한 거를 알아. 그래가지고 그것을 부끄럽게 여긴 나머지 마치 잘못이 아닌 것처럼 조작을 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불감당입니다. 불감당. 그야말로 잘못은 일단 잘못할 수 있죠. 뭐 다 우연히 다 잘못할 수 있지만 그 잘못을 잘못 아닌 것처럼 조작하는 것은 그거는 의도적인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가 그때부터 이제 진짜 나라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선으로 옮겨 실천하는 일은 마땅히 빠르게 해야 되고 잘못을 고치는 일도 역시 세차게 해야 된다. 잘못이 있어도 고치지 않는 것, 이것이 잘못이다. 잘못이 있어도 고치지 않는 것, 이거가 큰 잘못이죠. 그리고 잘못이 있으나 고칠 수 있으면 잘못이 없는 대로 돌아가지만 고치지 않으면 그 잘못이 따라서 장차 고칠 수 없게 된다. 이게 또 맞는 말이죠.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잘못했어. 잘못했으면 빨리 잘못한 걸 고쳐야지. 잘못했는데도 그냥 안 고치고 계속 냈대. 그러면 그 잘못이 자라나서 장차 고칠 수 없게 된다. 내가 어쩌다 한번 거짓말을 했어요. 뭐 사람 누구나 거짓말 할 수도 있죠. 근데 거짓말했으면 내가 잘못했다. 거짓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딱 하면 그게 용서가 돼요. 근데 잘못해놓고서 거짓말해놓고서 그 거짓말을 갖다가 그냥 방어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하고 또 다른 거짓말하고 또 다른 거짓말이 계속 부풀려져요. 그렇게 되면 이 거짓말이 자라나서 나중에 이게 감당이 안 됩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할 수 있어요. 누구나 잘못하죠. 뭐 완벽한 사람 없죠. 근데 잘못이 있지만 잘못한 걸 알면 그 순간 빨리 고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잘못한 줄 알면서도 고치지 않는 것. 그거는 진짜 병폐예요. 병폐. 그러면서 이제 또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이 살피건대. 항상 그렇죠. 이 율곡은 처음에 신이 살피건대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시작을 하면서 이제 뭐 쥐역이니 뭐 서경 뭐 이 대학 중용 이런 어떤 사사삼용 동양의 고전을 끌어와서 자기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다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자기 이야기를 해요. 신이 살피건대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보죠. 신이 살피건대 덕을 도와 이루는 데는 다른 선비를 가까이 하는 것보다 더 절실한 것은 없습니다. 고덕, 덕을 도와서 이루는 데는 다른 선비를 가까이 하는 것이 최고예요. 그렇지만 반드시 간언을 따르는 것과 잘못을 고치는 것을 합하여 한장으로 한 것은 임금이 어진이를 좋아하는 것은 단지 그 사람을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그 선을 취하여 자기 부족한 것을 보충하려야 하는 것이므로 충고의 말을 반드시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요, 훌륭한 사람들 옆에다 다 둬요. 좋은 사람들 두면서 그 사람들이 말을 하게까지는 둡니다. 근데 말을 아무리 해도 안 들어요. 충언 아무리 해도 안 들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 말 옆에 둔 의미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말을 하면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충고의 말을 듣고 자기가 고쳐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덕으로 나아가고 업을 닦는 방법입니다. 만일 헛되이 이름만 흠모하여 쓸데없이 가까이 두고 충고를 따르지 않고 잘못이 있어도 고치지 않는다면 어진 선비가 어찌 헛된 예우에 얽매여서 자기 지키는 바를 이르려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 이름 있는 훌륭한 학자들, 좋은 사람들 다 옆에다 두고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 하나도 안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현자들이 옆에 있을까요? 안 있습니다. 다 떠나가요. 자기 하는 말을 들어야 이 사람 죽은 그러니까 왕이 자기가 하는 얘기를 들어야 이 현자들도 계속 이야기를 하지. 안 들으면 그냥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현명한 임금은 바른 선비를 신중하게 뽑아서 날마다 함께 지내면서 심성을 함양하고 훈도를 받아 사사로운 욕심을 이기고 선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덕은 날로 높아지고 업적은 날로 넓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연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서 끝내고 있는데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십시오. 라고 이제 율곡은 이 글을 마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